자, 볼게요. 시작. 463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식 또는 대칭성을 가진 식을 경험해보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라 별표 3개만 주고 들어갑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자, 볼게. 함수 fx에 관해서 3 곱하기 fx 더하기 2배 곱하기 f에 1-x는 5x를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fa가 몇일 때? 13일 때 여러분들한테 실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거든요. 답지는 꼭 참조하시되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길 바래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봐봐요. 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한대요. x에 대한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x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뭐가 된다는 거죠?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의 문제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이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해.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냐면 봐봐. 나 이 식 자체에다가요 재미난 일이 발생돼요. x 대신 여기 누구 1-x를 대입하게 되면은요 정말 재미난 일이 발생되는데 어떤 재미난 일이 발생되냐. 3 곱하기 f에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지? 1-x가 되고 2 곱하기 여기 x 대신 내가 뭐를 대입하는 거니까 1-x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 1-x 이 자리에 대신 가로를 치고 1-x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지? x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fx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5배에 1-x 이렇게 치면 돼.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대칭인식이 보이더라 이거야. 뭐가 대칭인식이지? 마치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집중. 나를 세모라고 해줘. 그런데 내가 세모거든. 이게 중요하다니까. 나를 네모라고 해줘. 그럼 내가 네모거든. 세모와 네모에 대한 관계식 지금 몇 개 있는 거지? 2개가 있잖아. 맞아? 이해해? 세모와 네모에 대한 관계식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잖아. 그럼 나는 세모와 네모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잘 들어. 나는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세모를 구하고 싶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세모인 네모를 구해도 되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세모 fx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구조를 잘 봐야 해. 세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네모야 너를 뭐 해주고 싶은 거냐면 소거해주고 싶은 거야. 소거해줄 수가 있거든요. 봐봐. 나는 지금 여기를 1번식 나는 여기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네모를 소거하고 싶은 거야. 네모를 소거하고 싶다고? 네모를 소거한다는 건 네모의 개수를 일단 뭐 해줘서 맞춰줘서 이해해? 변변 빼버리면 남는 건 세모. 내가 구하고 싶은 fx가 구해지겠다.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몇 개만? 3개만 꼭 주시면서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 난 네모를 소거하기 위해서 1번식에다가 곱하기 몇 배? 3배를 하고 들어갈 거야. 그럼 3배를 하게 되면 1번식은 9 곱하기 fx요. 거기에 3배 했으니까 더하기 6 곱하기 f의 1-x요.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3배를 했으니까 몇 x? 15x가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나는 이 네모의 개수를 맞춰주고 싶어서 이번엔 여기에다 곱하기 몇을 때리고 들어갈 거야? 2를 때리고 들어갈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곱하기 2 하는데 여기부터 쓸게. 곱하기 2 하게 되면 여기는 몇 fx가 되는 거지? 4fx가 되고 곱하기 2 했으니 여기 개수 맞춰주면서 뭐가 되는 거지? 6 곱하기 f의 1-x가 되면 곱하기 2를 했으니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10-10x 이러면 되겠네. 얘가 바로 5-5x였으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 이쪽 부분 네모들의 뭐를 맞춰줬으니 지금 개수를 통일시켜줬으니 나는 내가 원하는 세모인 fx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필기하셨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나 위식의 사례식을 변변 뭐 할 거예요? 뺄 겁니다. 그렇게 나면 나한테 남는 건 5 곱하기 fx요. 변변 뺐으니까 남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25
x-10이 돼요. 그래서 최종 결론, 내가 구하고 싶었던 fx라고 불리는 이 식은 양변 5분의 1을 곱하시면 어떻게 돼? 5x-2가 된다. 괜찮아? 끝났어요. f알파의 값이 13이래. f알파의 값은 5알파-2가 되고 얘가 13을 만족시키는 알파의 값을 찾는 거니까 결국 알파의 값은 뭐가 되더라 얘들아? 3이 되더라.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개연성 있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63번 문항이었어요. 이게 알파가 아니라 A죠, A. 그냥 뭐 F 알파라고 합시다. A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의 값은 3이요. 넘어가서요. 475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475번. 자, 475번 문항을 풀어드리기 전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념을 하나 다시 잡아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무슨 개념을 잡고 싶냐면 잘 들어봐. 5개념을 가지면 안 돼. 함수의 상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함수의 상등이라고 불리는 것은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야. 어떻게? fx와 gx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두 함수가 같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말로 할게 그냥. 두 가지 조건은 두 함수에 대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도 만족시켜야 되냐면 각각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한 대응값이 같아야 해. 괜찮아? 뭐가 같아야 된다고? 각각 정의역 원소에 대한 무슨 값? 대응값이 같아야 된다고. 괜찮아? 즉 치역이 같은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대응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는 함수의 상등이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두 함수의 뭐랑 뭐가 같다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각각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한 대응값이 같으면 우리는 두 함수를 상등이라고 말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fx와 gx가 뭐가 달라도 이름이 달라도 무슨 함수일 수 있는 거냐면 같은 함수일 수 있다 이거야. 말이 안 돼. 원래 이름이 다르면 다른 함수여야 되거든. 뭐가 다르면? 이름이 다르면 다른 함수여야 돼. 근데 어떻게 같은 함수일 수 있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기 자체를 어떻게 하면서 개념 노트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 같은 함수일 수 있는 경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라 제한을 두어 정의역이 유한 집합일 때 이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원래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이름이 다르면 같은 함수일 수 없다고.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들어봐.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선생님이 x제곱이라는 함수라고 치고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선생님이 절대값 x인 이 함수였다라고 친다면 난 두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말이야.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호로로로로로 나예요 fx 이렇거든요. 그리고 나요 절대값 x라고 불리는 그래프는 부메랑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죠? 그러면서 y축 대칭인 호로로로로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내가 절대값 x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 두 함수는 그림 자체가 다른 거야. 왜 그림이 다르지? 아니 그림이 다른 이유는 함수의 이름이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래 다른 함수지. 왜 다른 함수야? 아니 봐봐. 얘는 위의 점이 2,4인데 맞아? 이 절대값 x라고 불리는 것은 2,2야. 그럼 대응되는 값이 당연히 다른 거 맞지? 근데 언제만 같은 함수일 수 있냐면 잘 들어봐. 우리들의 교점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또 fx도 y축 대칭인 함수, gx도 y축 대칭인 함수야. 맞아?
그러면서 이 교점을 구체화시켜 달려면 나 0,0이요. 이렇게 교점 생기고 또 몇 콤마 몇이요? 1,1이요. 이렇게 교점 생기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2 이런 교점이 생기는 거 맞지? 예. 실수 전 구간에서는 전혀 다른 함수야. 단 언제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의역을 이 교점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 축소시켰을 때 다시 뭐라고? 정의역 자체를 교점의 x좌표들을 전체 집합 교점의 x좌표들로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즉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또는 설령 마이너스 1, 0 이렇게 교점이 지금 3개 있는데 그 교점의 x좌표들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이야 맞아? 얘로 정의역을 새롭게 만들 때 이 교점의 x좌표들로 부분 집합을 만들 때 그때는 대응되는 값이 두 함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1,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0,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1이 나온다는 이 사실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더라 이거야. 괜찮습니까? f라는 함수든 g라는 함수든 맞아? 이렇게 정의역에 제한을 두게 되면 이때 f랑 함수랑 g라는 함수는 뭐 하다고 말할 거라는 거지? 같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설령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제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g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얘가 1, 0은 0, 2라는 사실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속에서도 f랑 g는 무슨 함수? 같은 함수이다. 상등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지. 다시 개념은 원래 함수의 이름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함수지. 왜?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니까 맞아? 그런데 이 두 함수가 같아질 때가 있다니까? 그 같아질 때는 언제지? 라고 물으신다면 이름이 달라도 같아질 때가 있다고. 이름이 달라도 뭐 할 수 있다고? 같은 함수 있다고. 그때는 언제라는 거지?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제한된 무슨 집합이 돼버릴 때? 유한 집합일 때.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볼래? 그 유한 집합의 정체가 뭐야? 라고 물으시다면 교점의 x좌표들로 맞아? 교점의 x좌표들로 뭐를 만들 때? 집합을 만들 때. 괜찮습니까? 그렇게 정의역에 제한을 둘 때 우는 이름이 달라도 무슨 함수일 수 있다? 같은 함수일 수 있더라. 이게 핵심이야.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 잘 정리하시면서 그럼 이 개념을 가진 상태로 475번 문항을 우리가 보자는 거야. 자, 시작. 475번. 답지처럼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나요. fx요. fx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표를 선생님은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다 범위를 갖다 쓸 것이고 여기에 fx에 뭐를 갖다 쓸 거냐면 이름을 갖다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어떻게 갖다 쓸 거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1이라는 함수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일 때는 어떤 함수를 그려주세요? 3x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누구를 그려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라는 이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어머나 예, 아래로 볼록하고 대충 저기 x는 4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럼 이제 난 좌표평면에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괜찮아? 답지처럼 풀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훈련해. 잘 봐.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좌표평면에다가 호로록 내가 그릴 거야. 그런데 나는 구간을 나눌 거야. 어떻게? x는 2라는 구간과 x는 6이라는 이런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를 각각 그릴 거란 말이야. 시작. 나 x가 2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인 2라는 함수를 그려달래. 호로로로로로록 빵꽃 들고 나 여기 1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이게 바로 빨간색 그림이야. 그런 다음에 나는요. 다시 2부터 6까지는 뭐를 그려달래? 3x-8이라는 그림을 그려달래. 그럼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마이너스 5예요. 어머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라고? 요렇게. 아이고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2를 집어넣는 거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호로록 나 여기 마이너스 2. 그리고 6을 집어넣게 되면 뭐인 거죠? 10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끝에 6을 집어넣으면 호로록 이쪽으로 가서 10. 그래놓고 여기는 빵꽃 들고 여기 요렇게 있는 직선을 갖다 그리면 돼. 맞아? 그리고 나서 다시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림을 그려달래. 그럼 잠시 조사. 너 6일 때는 좌표가 어떻게 되니?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6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36 마이너스 48 플러스 14가 돼. 그래서 너의 점을 계산하게 되면 y좌표 계산하게 되면 2가 된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6보다 클 때 여기만 그리는 거야. 여기. 괜찮아? 그러면 6,2라고 그리는 점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나 호로로록 여기 2예요 이런 거거든. 맞아? 그래서 6,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돼. 여기까지 따라와? 괜찮아? 이 전체 빨간색과 주황색과 연두색이 합쳐져서 이해해? 연두색을 이렇게 보낼게. 여기 보라색 부분은 그러니까 그 보라색 부분을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 보라색이 합쳐서 이 전체 그림을 나는 무슨 그래프라고 부를 거야? y는 fx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돼? 그림은 자꾸 그리려고 노력해야 돼. 좌표 평면상에 그리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려고 노력하시면서 지금 얘가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라는 거야. 이 fx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항등함수라고 불리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같은 함수를 말해. 1을 입력하면 1, 2를 입력하면 2, 0을 입력하면 0이 나와야 되거든. 맞아? 이런 함수는 뭐밖에 없어? y는 x밖에 없는 거 맞지? 근데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y는 x라는 그래프가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새끼가 어떻게 항등함수가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뭐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지? 정의역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마치 저 개념이랑 똑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 새끼가 어떻게 항등함수니? 입력과 출력이 다른 함수야. 맞아? 그런데 얘가 항등함수가 되고 싶다고? 그렇구나. 그럼 실수 정구간에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 가능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항등함수라는 그래프 y는 x를 그려주세요. 뭐를 그려주세요? y는 x라고 불리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럼 봐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지금 2,1이야. 맞아? 그럼 이 근처에 1,1도 있었을 것이고, 맞아? 서로 가다 보면 야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 이 새끼의 기울기는 몇 자리였지? 3. 그리고 기울기가 1자리 인 직선을 난 그릴 거야. 그럼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은 교점 몇 개를 갖는 거지? 한 개를 갖는 거잖아. 그치? 뭔 소리인지 이해해? 그런 놈들이 호로록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정밀묘사는 아직 아니야. 지금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는 거야. 맞아? 그럼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건 얘네들 뿐이라고. 맞아? 이해해? 그래야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네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계산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내가 푸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생각 없이 푼다면, 뭐가 없이 푼다면? 생각 없이 푼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아, 네가 항등함수 이고 싶다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생각 없이 푸는 친구들. 아이씨, x 이렇게 구한 x가 정말 이 범위에 맞는지, 이 범위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는 너를 x값 근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거거든. 그럼 봐봐. 얘가 1이 된대. 그럼 2보다 작은 거 맞지? 예? 그래서 x는 1인 거야. 근데 이 푼 행위가 여기에 교점 몇 코마면 1,1 있다, 이걸 푼 거거든. 다시 얘가 x야. 3x-8이 x라고? 그러면 2x가 8이 되는 거니까 여기 x의 값은 몇이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 맞지? 이 범위 내에 속하는 거 맞지? 그거 존재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요 점이 결국 몇 코마 몇이었다는 거지? 4,4였다는 거야. 맞아? 그런 다음에 네가 x가 되는 값이 없니?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이라는 이 방정식 푸는 거거든. 그럼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내가 찾고 싶은 그는 x는 뭐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6보다 큰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맞아? x는 2는 돼? 안 돼? 안 되고 x는 뭐가 나오는 거지? 7이 나오는 거야. 맞아? x는 2는 근이 아니지. 왜? x는 6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맞아? 그런데 그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다는 거야? 7,7이었다는 거야. 맞아? 이해해? 원래 이 함수 y는 fx는 절대로 항등함수가 아니죠. 맞아? 근데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의역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f가 가는 함수인데 이게 실수 정구간이면 안 된다고. 맞아? 딱 언제만 되는 거지? 1과 언제만? 4와 언제만? 7 때만. 맞아? 이때만 1을 입력하면 1이 될 것이고 4를 입력하면 4가 나올 것이고 7을 입력하면 7이 나오겠다는 거지. 맞아?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지. 6을 대입하면 그때는 뭐가 나오는 거니까?
6을 대입하면 아까 뭐 나왔어? 2가 나왔으니까 맞아. 6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왔으니까 맞아. 말도 안 된다는 거지. 5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 7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는 그 순간은 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만나는, 괜찮아? y는 누가 만나는? x가 만나는 그런 교점의 x 좌표들만이 항등함수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항등함수가 아닌 놈을 항등함수가 되게 한다고? 그것은 정의역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제한이 와야 된다고.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개념과 이 개념을 같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해하시죠? 네, 좋아요. 그럼 항등함수일 때 얘를 정의역으로 한대. 그럼 정의역 누가 A, B, C인지 모르겠으나 얘네들 세 개를 다 더해달라는 거 아니야. 다 더하면 답은 몇이 된다? 12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다음 문제요. 479번 문항을 보도록 해요. 479번. 자, 집중. 시작. 479번이요. 집합 x에서 x도의 함수 중에서 나요. 마이너스 3, 0, 3, 2, 0 정역의 원소 3개가 있고요. 공역의 원소도 3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0, 3, 2, 0 얘를 만족하는 함수 f가 있는데요. f에 조건이 걸려 있어요. 어떤 조건이 걸려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fx는 f 마이너스 x예요. 정말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개념에 의하면 이 개념을 한층 더 강화되게 여러분한테 보강을 해드릴 것이고, 봐봐. 나는 개념에 의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fx랑 같다.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fx가 된다. 상상의 나래. 이런 함수는 fx를 뭐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x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함수는 뭐라고 생각해 주세요? 상상의 나래 fx라고 불리는 것을 그냥 ex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x제곱이라고 불리는 그래프는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면 2,4를 지난다면 나는 당연히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2,4를 집어넣을 수밖에 4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1을 지난다면 나는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즉 f-2나 f의 값이 같고 f-1의 값이나 f1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 함수식은 여러분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y축 대칭인 함수식입니다. 괜찮아?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같다는 건 함수 자체가 무슨 축 대칭이라는 것이고 y축 대칭이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fx, ex를 상상해 주세요. 선생님 ex라고 불리는 건 나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ex예요. 얘는 바로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요? 기하적으로 보면 180도 회전이라고 부르지만 얘를 180도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런 직선이 아닌 이상 180도 회전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쪽 부분을 y축으로 한번 접고 x축으로 한번 접어서 이 하얀색 부분과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걔를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까? 1,2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괜찮아? 즉 f-1의 값은 f2라는 함수 값에 부호를 바꾼 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이 함수식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함수식을 만족한다면 그 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부르면 돼? 원점 대칭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준 조건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그것이 fx랑 똑같대. 즉 f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무슨 축 대칭이라는 거지? y축 대칭이라는 거야. 괜찮아? 이해해? 즉 정의역과 공역은 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는 그런 함수들인데, 맞아? 그 중에서 어떤 축 대칭이 될 수 있는? y축 대칭이 될 수 있는, 괜찮습니까?
얘 좀 찾아주세요. 이런 게 문제였지.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 이젠 답을 맞추러 가자 얘들아. 시작. 자, x는 0이라는 라인이 있고 x는 3이라는 라인이 있고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라인이 있어. 그런데 봐봐 얘들아, 얘가 3,3이었다라고 한다면 저 함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맞아? 마이너스 3일 때는 항상 모여야 되는 거지? 3. 만약에 fx가 3,3을 지났으면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3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냐면, 아니 y축 대칭이면 f3이 3이면 f-3도 모여야 되는 거야. 3인 거지. 만약에 f3이 모였다면 0이면 f-3도 모여야 되는 거지. 0. 아니 f3이 말이야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한다면 f-3은 모인 거지. 마이너스 3인 거 맞지? 그건 이런 이미지잖아. 어떤 이미지냐면 f3이 뭐 되면 결정되면 f3이 3이든 0이든 마이너스 3으로 뭐가 되면 결정이 되면 f-3은 선택사항이 없는 거잖아. 선택사항 없다 이런 거지. 맞아? 이게 우리 집에 짱인 우리 와이프, 이게 나, 이게 쌤. 맞아? 와이프가 뭐 어디 가자 뭐를 하자 이번 주말에 누구를 만나자라고 하면 난 선택사항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좀 유유죠? 이거 놓자고 한 말이고 맞아? 와이프 대칭이라는 게 우리 와이프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우리 와이프야? 와이프가 마이너스 3을 선택할지 0을 선택할지 3을 선택할지 이렇게 맞아? 와이프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이 선생님이 나 불쌍한 나는 선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맞아? F3이 마이너스 3을 선택했어? 그럼 나도 그냥 선택사항 없이 의견 없이 그냥 마이너스 3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의 사항이라는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로 만들 수 있는 나한테 뭐를 묻고 있으니까 함수에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나는 선택사항이 없어. 나는 선택사항이 없어. 너를 따라갈 뿐이야. 맞아?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 3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0. 얘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맞아? 0은 상관이 없지. y축 위에 존재하니까. 맞아? 얘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9가지가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괜찮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미지 잡아주시길 부탁드려요. 잠시 찍어주시고 자, 넘겨서 497번 문항으로 가봅니다. 자, 시작. 497번이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즉, 이 fx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제한을 둔 거예요. 뭐로요? 자연수로요. 그러면서 우리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대요. 나 2분의 1 곱하기 x요. 입력이 뭐일 때는 짝수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입력이 짝수일 때는 출력을 반땡해서 해주세요. 맞아? 입력이 뭐가 들어오면 짝수가 들어오게 되면 출력은 반땡 해주세요. 이런 거지 입력을. 그런 다음에 x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가래? x가 홀수일 때는 입력이 홀수가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1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세요. 이런 거지.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뭐를 묻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잘 봐. 이제 이게 거기서 F1은 F라고 약속한대.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했냐면 F에
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은 f의 n승 동글뱅이 f 오브 f요. 예, 합성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기호냐면 이런 기호예요. n-1을 집어넣게 되면 f2라고 불리는 것은 뭐라고? f를 몇 번 합성하는 거? 2번 합성하는 거 맞아? 얘를 f2라고 표현합시다 이런 거야. 내가 f3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를? f를 몇 번 합성하는 경우? 3번 합성하는 거 맞아? 얘를 이젠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이건 약속이다 이런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이젠 구하라는 건 무엇을 구해달래요 여러분? 몇 번? n번 합성해서 입력값이 100이 들어오면 1이 되는 괜찮아? 얘를 만족하는 뭐? 자연수 n의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 시작해 볼게요. 그냥 하나하나 해가면서 내가 뭐를 찾아가겠다 규칙성을 찾아가겠다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한 번 합성했을 때 f100은 어떻게 되는 거니? 100은 짝수니까 짝수일 땐 반땡하래. 그러니까 몇이 되는 거지? 50이 되는 거야. 그러면 f2 이렇게 2번 합성한다는 건 사실 뭐를 함축하는 기호인 거지? 이 기호랑 똑같은 거지. 괜찮습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 약속인 거야. 그러면 자 f100이 뭐였어? 50. 그러니까 얘는 f50과 똑같은 거 맞지? f50은 여전히 짝수인 거 맞죠? 짝수일 때는 뭐해? 반땡이나 25 이런 거지. 맞아? 그럼 f 3번 합성하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 9번 합성한 것이 25니까 25를 다시 대입하면 25는 홀수야. 홀수일 때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란 다음에 나누기 하자. 플러스란 다음에 나누기. 그럼 플러스란 다음에 나누기 하면 뭐가 되는 거지? 13. 야 그럼 4번 합성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 다시 홀수니까 플러스란 다음에 나누기 7. 5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뭐를 찾고 싶은 거지? 규칙이라는 걸 뭔가 찾고 싶은 거야. 다시 홀수니까 플러스에서 나누기. 그럼 6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번엔 짝수니까 2. 그러면 7번 합성하게 되면 드디어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 이후부터는 얘는 홀수니까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쭈루루룩 F에 100, 1001 막 이렇게 가도 항상 1이겠지. 맞아? F8도 1, F9도 1 계속 홀수 1이 들어가게 되면 맞아? 계속 더하기 1 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1이 되겠지. 계속 끝까지 1이 되겠네요. 결국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 7번 합성하면 처음으로 1이 돼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7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자 49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98번. 자, 시작. 함수 fx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범위를 갖다 쓸 거예요. 나 이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돼도 항상 선생님은 표를 그려요. 보통 이때 fx의 이름을 갖다 쓸 거예요. 자,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x-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명령 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그래프? x제곱 더하기 2x-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게 명령어야. 그러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릴 수 있는 건 그리려고 노력해. 이 그림이라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야. 맞아? 문제 풀든 안 풀든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그림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근데 연습은 공부를 할 때 연습, 우리는 지금 시험이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때는 반드시 하나하나 철저히 풀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럼 시작. 난 이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지. 나 일단 이 일부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래로 블록하고 대칭축이 -2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지. 맞아? 그럼 이제 시작해 보자는 거야. 자, 나는 x는 뭐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0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뭐 x축을 잡게 되면 잡아주세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럼 볼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2라는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나를 빨간색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나 y절편 -2이면서 기울기 1짜리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돼. 나 -2, 2.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x가 뭐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2.
이참수를 그려달래. 0일 땐 여기거든. 그러니까 한 요 정도부터 그려달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리면 돼? 0 집어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호로로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완성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마이너스 1, 이런 거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뭐 필요하면 표시하고 필요 없으면 안 표시해도 되죠. 맞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뭐 x축과의 교점 얘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하면 되는 거지?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저런 거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을 연습할 때 문제 풀 때 꼭 안 쓰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위에 했었던 약속 그대로 옵니다. 위에서 했었던 약속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약속의 기호 F5라고 불리는 거는 이렇게 몇 번 합성했다라는 거 5번 합성하는 것을 우리는 F5라고 나타냅시다. 이런 약속이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구하라는 거 볼게요. F에 2018 3이라는 입력을 해서 합성을 2018번이나 진행해야 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F에 4라는 입력을 입력해서 2018번에 합성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당연히 느낌은 뭐가 들어요? 아니 2018번 합성을 어떻게 해? 뭔가 나열해가면서 뭐를 찾을 거라는 거, 규칙을 찾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죠. 맞아?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런 식으로 합성하다 보면 분명히 반드시 그 속에서 뭐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규칙이 있을 거라는 거지. 맞아? 규칙도 대나가나 보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건 어때요? 선생님은 항상 표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인간이 그 표를 그리는 목적은 뭐죠? 편히 보려고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맞아? 그래서 난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자, 표를 쏘로록 그릴 거야. 난 믿음이 있어. 어차피 규칙이 있을 테니까. 자, 여기에 뭐를 갖다 쓸 거냐면 임역을 갖다 쓸 것이고 그리고 이 표에다가는 합성의 횟수를 갖다 쓸게. 합성의 횟수. 즉 표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나는 뭔가 규칙을 찾고 싶은 건데 한 번 합성할 거고 2번 합성할 것이고 3번 합성할 것이고 뭐 4번 합성할 것이고 5번 합성, 6번 합성, 7번 합성하면서 뭔가의 규칙을 찾길 바래. 맞아? 괜찮아요? 강력한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럼 잘 봐. 시작. 첫 번째 시작. 입력이 뭐가 됐을 때? 3이 됐을 때부터 하나하나 찾아보자는 거야. 맞아? 3이 들어갑니다. 3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3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여전히 0보다 커요. 0보다 클 때는 위,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니까. 맞아? 1이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이제 음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괜찮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돼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3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게임 끝났네. 이런 거지. 맞아? 왜? 어머나 1이 왔다고? 그럼 1은 다시 저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되겠어? 1. 바로 뭐를 발견한 거지? 너는 첫 번째 1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3개씩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 뭐 주기성이 몇이다? 3이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주기성이 몇이라는 거? 3이라는 규칙을 여러분들은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하시지? 그럼 이제 봐봐. 어머나 2018을 나는 주기성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각 자릿수를 다 더한 다음에 걔를 뭐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랑 2랑 8이랑 더해주세요. 그러면 11이요. 얘를 주기성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 그래서 너는 누구랑 똑같을 것이라는 거야? 2번 합성한 3의 값과 똑같다는 거지. 괜찮아? 2번 합성한 3의 값은 결국 누구인 거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나 앞에 거 마이너스 1 더하기. 나 이젠 연두 세개 값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젠 입력이 뭐가 들어올 때예요? 4가 들어올 때입니다. 입력이 4가 들어올 때예요. 맞아? 그럼 이때도 이제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겠다는 거야. 자, 4를 대입합니다. 그럼 2요. 다시 2를 대입합니다. 0이요. 0은 다시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0을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마이너스 2가 나와. 오, 이건 뭐야? 마이너스 1을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하!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다 무슨 값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2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요.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3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표 그리는 거 여기까지 좋은 습관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려요. 넘어가서요. 이제 504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504번. 문항을 풀 때 마찬가지로 개념을 하나 다시 재확인하고 갑니다. 자, 개념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집중이요. 나요, 역함수의 기본 개념이요. 역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의 대응관계인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호로록 나를 F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난 반대되게 가는 거 얘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F 인버스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거야. 맞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닐까 싶어. 얘들아 집중. 무슨 소리냐면 fx에 만약에 정의역인 fx의 정의역은 당연히 누구랑 똑같은 거지? f 인버스 x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f 인버스 x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얘는 누구인 거야? 치역인 거 맞지? fx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치역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fx의 무슨 역은 치역은 여기 선택되어지는 얘네들은 치역은 누가 되는 거야? f 인버스 x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정이역이 되는 거 맞지? 뒤바뀌는 거 맞지? 왜? 역함수라고 불리는 건 무슨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y는 x 뭐가 돼야 된다고?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게. 얘들아 1대1 대응을 배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1대1 대응을 배운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니 너? 1대1 대응을 배우는 목적은 역함수의 존재성 때문에 배워. 뭐 때문에 배운다고? 의 존재성 때문에 배워. 이거 정말 별표가 365개짜리 내용이야.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 1대1 대응을 배우는 목적은 역함수의 존재성 때문에 배우는데요. 그럼 1대1 대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넌 뭐를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는데?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두 가지 조건인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맞아? 이 함수 이거야 이거 앞에 조건도 만족하고 뒤에 조건도 만족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이 함수를 나는 뭐라고 불러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난 이런 걸 알아. 뭐를 알아요? 라고 불렀을 때 1대1 함수는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1대1 함수를 뭐라고 말하면 돼? 선생님 1대1 함수라는 건 1대1 함수의 또 정의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1대1 함수의 정의는 정의부터 똑바로 하고 가야 되니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x1과 x2가 다르다면 순말을 정독해 하셔야 돼. 입력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는 거지? 출력이 다르다는 거야. fx1과 fx2가 이렇게 다르다.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다르다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정리할 수 있냐? 잘 들어봐. 나 여기 A, B, C 여기 1, 2, 3, 4 이렇게 있었어. 그래놓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 F 중에서 내가 너에게 함수의 개수를 물어. 함수의 개수라고 불리는 것은 함수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얘네들이 화살표를 몇 개씩만 날리면 되는 거지 한 개씩만 날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의 3승가지. 이것이 바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야.
그러면서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 거지. 어떻게? 함수의 판정법이 무엇이죠? 라고 묻는다면 함수의 판정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림에서의 판정법을 말하고, 함수의 판정법은 뭐를 작도하였을 때 수직선과의 교점이 오직 한 개, 얘를 우리는 함수라고 말하죠. 무슨 소리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불리는 이런 원이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점이 2짜리 원이 있는데, 얘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x는 1이라는 선을 작도하게 되면 x가 1이라고 한다면 y제곱의 값이 3이라는 것이고, y제곱의 값이 3이라는 것은 y는 풀마 루트 3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 원위에는 1, 루트 3이라는 점도 있지만 몇 콤마 몇이라는 점도 있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점도 있죠. 얘를 마찬가지로 두 집합의 대응 관계로 나타내신다면 1일 때 나 여기 루트 3이 되기도 하고 1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도 해버리니, 예,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다시, 그럼 나는 이제 이 구조 속에서 1대1 함수의 개수가 몇 개죠? 라고 물으신다면 1대1 함수의 개수가 몇 개죠? 라고 물으신다면 1대1 함수라는 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지금 미팅에 나간 거야. 미팅에 나간 거야. 근데 이젠 여기가 여학생의 집단, 여기가 남학생의 집단이라는 거야. 여학생, 여대와 남대가 지금 공과대학이 미팅을 한대. 그럼 여학생이 이제 남학생을 찍는 거야. 근데 A가 1번을 선택했어. 근데 1번이 너무 잘생겨서 B가 1번을 선택하면 그것은 1대1 함수가 아니지. 1대1 함수라는 건 뭐야? 1대1 함수 어디 있어. 쓴 거가 안 썼어? 안 썼어? 1대 여기 썼잖아.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야? 입력이 다르면 뭐가 달라야 돼? 출력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미팅에 나왔는데 B가 1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들은 뭐가 나? 개싸움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려면 뭐 해야 돼? B는 1이 선택한 놈을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B는 뭐 다른 놈 1을 선택해야 되면 C는 3 이런 식으로 다른 놈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럼 B는 A가 선택한 남성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몇 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럼 C는 이젠 A와 B가 선택한 남은 학생들 2명 중 1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이런 거지. 괜찮습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럼 봐봐. 그럼 상수함수의 개수는, 내가 너무 개념을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네. 그냥 한 번은 필요해. 상수함수의 개수, 얘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상수함수는 뭔데? 몰빵되는 거잖아. 몰빵되는 거니까 1로 몰빵돼도 되고 2로 몰빵, 3로 4로 몰빵되는 거니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선생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잠시만 찍어주면서 이쪽 부분에 좀 더 필기를 하고 들어가 볼게. 좀 더 필기 좀 하고 들어가 볼게. 잘 봐. 얘들아, 그런 말이야. 봐봐. 일단 1대1 대응이려면 다시 뭐라고? 1대1 대응이려면, 맞아? 일단 뭐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 맞지? 1대1 뭐여야 된다고? 함수여야 돼. 그러면서 뭐가 같아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예제는 이 새끼가 얘를 선택하고 이 새끼가 얘를 선택하고 이 새끼가 얘를 선택한 가정을 봐봐.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 얘들아. ABC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 1, 2, 3, 4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A가 1, B가 2, 3이 C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새끼는 1대1 함수는 맞지. 1대1 함수는 오케이인 거지. 그런데 뭐는 아닌 거지? 1대1 대응은 아닌 거지. 괜찮아?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공역과 지금 뭐가 치역이 달라요 이런 거잖아. 괜찮아? 공역은 1, 2, 3, 4, 치역은 뭐 1, 2, 3 맞아? 이런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난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시작.
자, 요 결론이 중요해.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내려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결론. 실수 전 구간이라는 구간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라면 네모박스여야 한다. 이 네모박스 안에 들어갈 말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야. 자, 시작.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정의역과 지금 공역이 뭐라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어떤 함수 y는 fx가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네모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유치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네모박스 안에 들어갈 말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장난해?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라는 거야. 어떤 거?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불리는 게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치자. 이 모양이 뭐인 거지? 지금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인상인 거 맞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말이야. 뭐 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말이야. 호로로로록 요렇게 감소하는 순간이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봐. 1대1 함수의 판정법이라는 것은 수직선과의 교점이 오직 한 개여야 된다라고 말하신다면 1대1 함수의 그림으로서의 판정법은 다시 뭐라고? 1대1 함수의 그림 판정법은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수평선과 교점이 오직 몇 개? 한 개인 상. 수평선과의 교점이 오직 한 개인 상.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대. 맞아? 그런데 얘는 수평선 y는 2라는 선을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괜찮아?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잖아. y는 4라고 할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교점이 몇 개 생기냐고. 2개 생기잖아. 왜? 이 그래프에는 2,4도 얘 위의 점이지만 몇 콤마 몇 도? 마이너스 4,2도 얘 위의 점인 거 맞지? 그러니까 뭐가? 얘를 두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 호로록 함수가 있었는데 맞아? 뭐인 거야? 2일 때도 뭐인 거고 4인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도 4인 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미팅에 나갔는데 개싸움 나는 거 아니야? 맞아? 이해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럼 1대1 함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무슨 선과? 수평선과의 교점이 오직 몇 개? 한 개. 함수이려면 수직선과의 교점이 오직 몇 개? 한 개여야 된다는 거네. 그럼 잘 봐. 일로 와봐. 야, 어떤 함수가 뭐 했어? 증가했어. 증가하다가 이렇게 좀이라도 감소하는 순간이 와버리면 수평선을 작동하였을 때 교점이 오로지 한 개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다시 말이야.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뭐 하는 순간이 와? 증가하는 순간이 왔어. 맞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순간이 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교점이 한 개가 아니지. 더 생기지. 괜찮아? 뭐 한다고? 더 생겨버리는 거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네모박스 안에 들어갈 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려면 나는 함수 fx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 맞아? 근데 이것만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다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갖는 함수 y는 fx가 1대1 대응이려면 이 fx라고 불리는 것은 증가면 증가만 하든가 감소면 뭐만 해야 된다고? 감소만 해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 절대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순간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런데 얘도 만족해야 되지만 두 가지를 또 만족해야 돼. 무슨 소리냐? 잘 들어봐. 이런 상황이요. 아까 이런 상황은 뭐라 그랬어? 1대1 함수는 맞지만 치역과 공역이 달라서 뭐는 아니라고?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야, 어떤 함수가 내 말 여기 잘 들어봐. 호로록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빵꾸가 뚫리고 호로록 이렇게 간 함수가 있었어. 괜찮아? 그러면 여기 부분도 증가하고 여기 부분도 지금 뭐 하는 거지?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잘 들어봐. 이렇게 y는 2라는 라인을 갖다 그리고 여기 y는 3이라는 라인을 갖다 그렸대. 괜찮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얘들아 잘 들어봐. x의 값 하나당 y의 값 몇 개씩밖에 없어. 얘 한 개씩밖에 없지. x의 값 하나당 y의 값 하나. 교점 하나니까 x의 값 하나당 y의 값 하나. x의 값 하나당 y의 값 하나. 이쪽으로 갖다 붙여도 x의 값 하나당 y의 값 하나. 맞아? 그럼 x의 값 하나당 y의 값 하나가 생기는 거 맞지? 그 y의 값은 지금 다 같아? 다 달라? 다 다르지? 왜 다 달라? 이렇게 갖다 붙여도 교점 여기 하나 다른 값, 여기 갖다 붙여도 하나. 맞아? 여기 갖다 붙여도 몇 개? 한 개. 그런데 y는 2와 3은 누구를 대입해야지 2와 3이 돼? 2와 3을 만드는 x의 값, 입력의 값은 있다 없다? 없지. 여기가 지금 빵꾸가 뚫려 있잖아. 맞아? 여기가 지금 빵꾸가 뚫려 있잖아. y는 2를 갖다 붙이게 되면 교점이 없지. 이 그래프랑. 맞아? 그 말은 어떤 입력을 집어넣든 간에 2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지. 맞아? 어떤 입력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4는 선택되어져 안 선택되어져? 선택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뭔 소린지 이해해?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뒤에 우리가 고학년 가서는 2학년 가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함수의 연속이라고 불러.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상태여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함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 함수 fx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이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거를 고학년 가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연속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끊기지 않고 해야 돼. 한붓 그리기라는 건 이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분필을 띄면 안 돼. 근데 여기다 점을 찍고 나는 이 그래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분필을 떼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놓고 다시 그려야 되는 거 맞지? 예, 이런 상은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결론과 더불어서 얘들아, 이제 나를 봐줄래? 선생님이 1대1 대응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가르쳤지? 역함수의 존재성. 역함수라는 건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1대1 대응을 왜 배웠냐? 역함수의 존재성 때문에 배웠는데 얘를 내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게. 잠시만 한 번만 다시 찍어줄래? 한번 마지막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지어서 자, 얘들아, 1대1 함수가 아닌 경우를 볼게. 1대1 함수가 아닌 경우는 이거 이런 경우. 다시 무슨 소리냐면 그림이 좀 A도 1을 선택하고 B도 1을 선택한 이 상황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 맞지? 다시 뭐라고?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럼 이렇게 가는 함수를 내가 F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돌아오는 함수를 우리는 F 인버스라고 부른다며. 맞아? 지금 A도 1을 선택했고 B도 1을 선택했다. 그럼 역함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1은 화살표를 몇 개 날리는 거지?
두 개 날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1대1 함수가 아니면 당연히 역함수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 그런 다음에 이 경우 보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떻게 말할 거냐면 잘 봐. A, B, C가 이렇게 있고 1, 2, 3, 4가 이렇게 있어.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 A가 1을 선택하고 B가 2를 선택하고 3이 C를 선택한 거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인 건 맞지? 1대1 함수인 건 맞지? 그러나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아니죠? 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이야. 맞아? 그러면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각각이 화살표를 오로지 몇 개씩만 한 개씩만 써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F라고 한다면 얘가 F 인버스 역함수인데 역함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4는 화살표를 날려 안 날려? 안 날리지. 그럼 우리는 얘는 함수가 아니지.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결국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즉 이렇게 쓸까요? f 인버스 x 이걸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fx는 뭐여야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fx는 무슨 대응이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fx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fx라는 함수 자체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여야 되고 맞아? 그러면서 함부 그리기가 가능한 상태여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개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자세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들길 바래. 그럼 이젠 나는 역함수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어. 맞아?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메뉴인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잘 들었기 때문에 역함수는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그림으로만 보고 싶습니다. 자, 시작. 나 이렇게 가는 함수를 F요. 나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인버스요. 역함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2예요. 여기가 5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이건 되게 잘해요. F2의 값은 뭐라는 거죠? 5라는 거예요. F2가 5라는 건 fx라고 불리는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랑 똑같죠? 2,5를 지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위치를 바꿔서 f 인버스 5의 값이 뭐다? 2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지.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입력 5가 들어가면 출력 뭐가 나오는 거니까 2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 우리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원래 함수인 y는 fx가 2,5를 지나면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 대칭된 점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고 5,2를 지날 수밖에 없죠.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개념 강의를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면 호로록 나 y는 fx라고 한다면 여기 위의 점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죠? 2,5를 지난다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이것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수선의 말을 떨구게 되면 얘를 우리는 2,0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수선의 말을 떨구게 되면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5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되게 잘한다는 거지. 어떤 거? 선생님 이 점의 새로운 이름은 2,라고 갖다 쓰고 얘 위의 점이라서 우리는 F2예요. 이렇게 표현 잘하죠? 그 말은 F2가 5라는 거예요. 이 표현 방법이거든요.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예요? F2예요. 이건 되게 잘한다고요. 맞아?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갔을 때 이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F 인버스 5가 2라는 사실 그거를 그림에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5가 가다가 만나요. 다시 뭐라고? 5가 가다가 그래프랑 만나요. 맞아? 그 순간에 뭐를 떨궈주세요? 수선의 발을 떨궈주세요. 5가 가다가 원래 함수인 y는 fx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궈주세요.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니까요?
F 인버스 O라고 부를 거니까요. 그럼 마지막 연습 어떻게? 나요.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 쇼. 나 Y는 GX가 있었답니다. 자,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2가 가서 만나요. 2가 가서 GX라는 그래프랑 만나요. 맞아? 여기에 수선에 발을 떨고 게 되면 요 점에 이름을 너는 뭐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G 인버스 2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7이 가서 만나요. 나 만나요. 괜찮아? 여기에 뭐를 떨굴 거예요? 수선에 발을 떨굴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고요? G 인버스 7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괜찮아? 그림에서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잠시 찍어주세요. 자, 이제 문제 풉니다. (504번이요) 자, 갑시다. 호로록 표를 그려서 범위 갖다 쓸 것이고 fx의 이름을 갖다 쓸 거예요. 범위요. x가 5보다 작을 때요. 그리고 나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이요. 나는 2x 마이너스 2요.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f 인버스 6 더하기 f 인버스 12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자. 우리는 그림 그리는 걸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려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요? 자, 집중.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합니다. 나 요 라인을 x는 뭐라고 할 거예요? 5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2요. 5를 집어넣으면 8이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 갖다 점을 찍읍시다. 나 5,8이요. 그러면 어떻게?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그치? 나 연두색의 그래프를 그립시다. 기울기 1짜리요. 여전히 5 집어넣으면 8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빵꾸지만 그게 이어지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 여기 3이요. 나 여기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아? 난 이 빨간색과 연두색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겠다? y는 fx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나한테 구하라는 f 인버스 6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8이었단다 얘들아. 주목. f 인버스 6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호로록 가다가 6이 뭐 가다가 호로록 가다가 괜찮아? 만나. 여기를 떨궈. 너 여기의 값을 뭐라고 부를 거야? f 인버스 6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거야. 괜찮아? 이해해? 그러니까 난 찾는 거지. 이 점의 좌표를 찾아가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6이 되는 x의 값이요. 그러니까 몇? 3이겠네요. 즉, 요 점의 좌표가 3,6이었다는 거죠. 맞아? 이해해? 그럼 얘의 값이 6, 여기 값이 3. 맞아? 그러니까 f 인버스 6의 값은 3이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예요.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제 풀 거예요. 아마 문제집도 이렇게 풀 거예요. 너는 근데 그림도 연습해 주세요. 문제집 같은 데 얘를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풀죠. 어떻게? 선생님, f 인버스 6의 값을 뭔지 몰라서 내가 별이라고 놓으면 f 별의 값은 선생님 6이에요. 나 이 별의 값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6이 되는 값은 선생님 별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6이라는 함수값 자체는 반드시 연두색이어야 되니까 맞아? 연두색에 집어넣는 거죠. 별을. 그래서 어떻게? 연두색의 그래프에 별 플러스 3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6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별의 값은 3이었네요. 네,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도 연습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 바람이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의 값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한 번 더요. 한 번 더.
나요 F 인버스 12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라고 불리는 건 8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0이라는 라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나 10이 여기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F 인버스 10이라고 불리는 건 12가 호로록 타고 가다가 만나. 맞아? 이 만나다가 호로록 떨고는 이 수선의 발을 떨고는 맞아? 얘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F 인버스 10이라고 부르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 F 인버스 10이라는 건 결국 이 점의 무슨 좌표랑 똑같아? X 좌표랑 똑같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난 얘의 값이 뭐가 되는 값? 12가 되는 값이요. 맞아? 즉 이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 너가 12가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x의 값은 뭐다? 7이었다. 7,12를 지나지 않냐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의 값은 결국 뭐다? 7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7. 그래서 몇? 10입니다 이런 거예요. 잠시 쉽시다.